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돈을 얼마 더 받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그만큼 대접을 받고 있다,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뭔가요? 능력 있는 사람. 바로 인사제도가 바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 평가의 평정 제도가 객관화되고 그 객관된 평정 속에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진 결과를 상위 평가를 받는 사람이 선택되게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능력 평가의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직상급자에 의한 하위자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과장에 대한 평가를 국장이 전반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과장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국장한테 잘 보여야 됩니다. 국장한테만 잘 보이면은 밑에 직원들 사무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좋은 점수를 받으면은 승진의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평가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자전거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밑에 사람은 딜이 밝고 나만의 출세를 위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허덕이고 힘들고 쓸데없는 일에 낭비하고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출세를 위해서 밑에 사람들을 써먹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한 평가 제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게 다면평가 제도입니다. 직상급자와 동료, 부하가 동시에 함께 평가를 해서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료 옆에서 봤을 때 협조는 얼마나 잘 되고 있으며 논의는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 밑에 사람이 볼 때 밑에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하게 만들어 주느냐. 또 근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위에 사람은 위에 사람 입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위에 사람과 동료 그다음에 부하의 평가 비중을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함께 참여해서 평가를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360도 다면평가라고 합니다. 그 다면평가를 통해서 이제는 위에만 잘 보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전체적인 화합과 협력을 위해서 조직의 힘의 극대화를 위해서 함께 가게 하기 위한 방향이 뭐냐 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의 다면평가 제도가 일반화돼야 됩니다. 지금 민간 기업에서는 다면평가가 활성화되고 있지만은 정부 내에서의 다면평가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면평가는 그렇게 형식적으로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이 더 가져오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만 다면평가를 했을 경우에 바로 어떤 식으로 평가 결과가 나왔느냐를 검증하고 보완을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됩니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평가. 내가 너를 평가하고 나도 너를 평가할 거니까 둘이 잘하자. 그러면은 서로 100점을 주게 됩니다. 그건 평가 결과를 보고 나면 다 나타납니다. 그런 경우는 바로 평가의 왜곡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특이 평형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하면 됩니다. 그 보완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한다는 전제하에서 객관적으로 다면평가를 하게 한다는 전제 위에서 다면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을 바로 선택할 수가 있고 인사의 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능력 평정에 대한 다면평가를 하는 것이 있고 승진을 할 때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한 승진 다면평가를 또 구분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승진 다면평가의 경우에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서 다면평가 결과가 승진에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면평가를 잘못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저는 그걸 바로
바꿔주는 결정적인 방법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단평가에 들어가는 승진 후보자가 50명이 있다. 그러면 50명 중에서 5명을 골라야 된다. 그럼 5명을 고르는 50명 리스트를 놓고 그 평가를 하는데 평가위원, 다면평가위원으로서 최소한도 15명 내지 20명 정도가 골라집니다. 그러면 직급별로 또는 다 분포가 균형되게 후보를 뽑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근데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선정은 평가위원회의 선정은 바로 아침에 바로 선정을 하고 CEO가 선정을 하고 그 사람을 바로 모으게 해서 저는 반드시 한 30분 동안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줍니다. 이 평가가 왜 이루어져야 되며 객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며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설명하게 하지만은 제가 반드시 강조하는 것은 특이평정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자기의 선배이기 때문에 특이평정을 하든지 자기의 상관이기 때문에 특이평정하는 것을 만약에 나오면은 바로 그것은 나한테 해명을 하라고 합니다. 소명을 하라고 합니다. 예컨대 모든 사람이 15명이 평가를 했는데 15명이 A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F라는 평가를 다 합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그 사람을 A라고 평가했으면은 그 두 사람은 A라고 평가한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걸 불러서 한번 이유를 설명을 하고 하면은 설명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선배이기 때문에 특이평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평정 대상자에서 배제되고 어떤 면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안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승진해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그걸 몇 번만 하게 되면은 평가위원으로 된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는 부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면평가에 있어서 특이평정을 못하게 하는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은 객관적인 다면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진짜 인품도 갖추면서 능력도 있고 윗사람한테도 잘하는 사람이 승진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의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인품 좋은 사람이 선택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선택되는 것과 동시에 다면평가를 통해서 바로 인품 있는 사람이 우대되고 선택되는 그런 제도로 가는 것이 바로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대접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제도의 세 번째로 제도의 보강, 즉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하는 제도로 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바로 성과 관리와 고객 관리, 보상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통합된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에 의한 혁신, 사람이 바뀌어서 CEO가 바뀌어서 CEO가 앞장서서 CEO만의 머릿속에서 또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있는 걸 가지고 혁신을 이루어 나가면 그 사람이 빠지고 나면은 바로 하나의 틀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EO가 생각과 CEO의 생각과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혁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일하는 방식의 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주고 그 시스템이 통합된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스스로 작동되게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이 빠져도 최소한 그 시스템은 작동되기 때문에 인풋만 하면은 입력만 하면은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일하는 데 있어서 업무 관리를 하고 있는 업무 관리 시스템, 우리가 모든 기관들이 하고 있는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메인 시스템이 있습니다만은 그 메인 시스템이 하나가 있고 그 메인 시스템의 결과가 하나의 성과에 의해서 평가를 이루어주는 성과 관리 시스템, 그것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과 연결하는 고객 관리 시스템, 또 그 결과가 성과 평가 결과가 보상과 연결돼서 보상 시스템, 또 이러한 모든 업무가 하나의 정보로 통합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과 같이 하나의 시스템이 서로 상호 연결돼서
이루어지게 하는 시스템으로 통합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혁신을 완성시키고 혁신을 지속적으로 사람이 바뀌어도 영원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완성의 수단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그 코이카에 대한 그 혁신 경영 시스템을 중장기 전략을 한번 참여해서 논의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코이카의 기본적 시스템은 바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통합 혁신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으로 제시했던 것이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면 코이카는 무언가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후진국,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경제적인 원조와 일하는 방식, 국가 개발 방식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국제 원조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코이카의 기본적인 것은 해외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전제로 해서 코이카는 바로 업무관리 시스템 속에서 업무를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코이카의 본사에 있는 일하는 조직과 해외 조직, 그리고 코이카에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고객군, 함께 해외 원조의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기관이나 기업 또는 해외 국가, 그 기관들 모두가 고객이 됩니다. 이런 고객과 해외 조직, 그다음에 국내 코이카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서로 일이 돌아가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뭐냐면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묶어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방식의 메인을 두고 바로 거기에서 전략 경영을 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전략 경영은 비전과 전략과 조직이라는 이런 모든 것을 바로 상시적으로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해외의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적 기능을, 전략 경영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코이카의 전략적, 지금 어떤 면에서 약해져 있는 코이카의 기본적 전략 중심의 경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을 상시적으로 새로운 것을 개발해 나가고 상시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그러면서 해외에 가장 유효한 정책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전략 경영의 중심이 돼야 된다. 전략적 경영을, 전략적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먼저 도출을 하고, 그런 전략이 만들어지면은 바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거기에 참여하는 그 지원을 받는 국가는 물론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 그리고 그 사업을 참여하는 코이카와 국내 기관, 기업 또는 정부 부처가 바로 항상 참여할 수 있고 거기서 제기되는 과제를 항상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바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고객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처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고객 중심의 경영을 하게 되면 바로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일한 결과가 바로 일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그 목표가 성과지표로 설계되고, 그래서 이루어진 결과는 바로 개별적으로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결과는 반드시 보상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보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관리 시스템, 성과관리 시스템, 보상관리 시스템, 정보화 시스템, 이런 걸로 통합되어서 서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게 함으로써 어느 곳에서 안 하면 또
안 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자동화 시스템이 돌아가듯이 돌아감으로써 그 조직이 멈출 수 없는 조직으로 통합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점으로 하나의 예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혁신의 완성을 위해서, 제도적 완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과제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